제2강 강의를 들어갈게요. 자, 제2강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입니다.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 제도 그런데 시험제도입니다. 시험제도.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될 건가? 자, 요건이 뭔가? 자, 그 전반적 개념을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자,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출제 비중이 걸린 게 있는데 첫 번째, 시험 시행의 기관회장입니다. 시험 시행하는 기관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쭉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수준입니다. 수준의 균형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미리, 즉 사전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자, 시행할 수 있답니다. 시행할 수 있다. 자,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적이죠. 임의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원칙은 예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과 예의적 개념이 있죠. 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시행의 기간의 장이다 이렇게 문제를 물었을 때는 원칙 플러스 예외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시험 시행에서 즉 원칙이다 이렇게 물으면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이 됐네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합격 증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그래요. 시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로부터 뭘 받는다? 합격증을 받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등록하는 개념과 시험 시행 기간이 달라요. 등록은 아무데나 할 수 있겠지만 자, 시험을 자격증을 교부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자기가 응시했던 그 지역의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느냐? 그렇죠. 위탁 시행인데 시험 시행 기관회장은 시행 업무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뭐다요? 위탁하여 자, 위탁한 때 이를 관보에 즉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보에 알리고 자, 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네들에 의해서 뭐가 됐고 자, 시험이 치러졌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시험은 원칙은 시도지사로부터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 교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응시 자격입니다. 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냐 지금 이 얘기인데 첫 번째, 연령, 학력, 지역 등 제한이 없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즉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하죠. 요건을 충족했네요. 그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합격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즉 공인중개사가 됐다 하여 즉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등록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은 안 된다. 자, 학력, 지역 제한 없습니다. 자, 초등학교를 나왔건 아니면 학력이면 무학이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하물며 외국인도 응시 가능하게 되죠. 외국인. 두 번째,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시하지 못한 대표적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자격이죠.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자, 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시험을 치르러 갔어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즉 좌우측에 있는 사람의 즉 문제를 보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자,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 그 시험을 뭐 하게 되고 무효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논점을 하나 잡을게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논점이 하나 걸렸는데 부정행위자요. 부정행위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몇 년? 5년입니다. 5년간 시험 응시 불가입니다. 시험 응시 불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분일이냐 아니면 부정행위를 하는 날이냐 지금 이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2021년 10월 예를 들어 30일 부정행위가 됐습니다. 부정행위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즉 5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로부터 한 2달 후 자, 12월 30일에 예를 들어 처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12월 30일부터 향후 5년이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이건 처분일이라 볼게요. 이건 처분일. 언제부터 5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럽시다. 1번, 2번. 그렇죠. 2번 개념이 되는 거지 1번 개념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면 1번을 따르는 게 더 유리하죠. 왜요? 2달 빨리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12월 30일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2달이 뒤로 미뤄지는 거고 10월 30일은 2달이 앞서가는 거니까 빨리 치르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누구 위주로 하고 있다? 행정기관, 행정관청 위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2달 정도를 둘까? 그 이유가 뭘까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는 중대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그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부터 왜 부정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청문 절차. 청문 절차를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고요. 자, 청문 절차 불려왔어요. 누가?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부정행위자 갑입니다. 갑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다. 저는 본 게 아니라 목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좌우측으로 목을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말로만 하면 그 사람 얘기를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요?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목 디스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고 좌우측으로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심리를 담당했던 위원들이 납득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부정행위자가 아닌 거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뭐다? 청문 절차다. 그래서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처분을 받는 그날로부터 향후 5년이 되는 거지 부정행위를 하는 날부터 5년이 되지를 않는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 개념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개념 포인트죠. 그 다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세 번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귀취득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응시 불가 개념이 세 사람이에요. 첫째,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했을 때. 두 번째, 부정행위를 했는데 자,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응시 불가자가 된다.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들어가니까 자, 설치 개념이 쭉 나오는데요. 자,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부에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임의적이죠? 둘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여러분 정책심의위원회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본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이죠.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개념들은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죠. 즉 민주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위원회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민주적이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기억의 경우,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대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여기에 따라야 된다. 여러분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자격증을 거둬들인 사람도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을 부여했던 사람이 문제가 되면 그 자격증을 거둬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몇 명으로 이게 구축이 될까지는 그 문제예요. 몇 명으로 구축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하죠?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기본으로 보십시오.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때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현재는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개념 중요하죠. 자, 위원장이거든요. 자, 위원장은 누가 돼요?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안 들려요? 누구예요? 그래요. 국토교통부 차관이요. 차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라고요. 차관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장관이 있겠죠. 그래서 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위원이 나오네요. 위원.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고 2년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즉 논점이 나오는데 무슨 논점? 자, 위원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네 번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요. 사전에. 그 다음 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쭉 보니까 재재경 가반 출석으로 출석용 가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고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시험 실시로 갈게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자,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의결을 거쳐 자,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누구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여기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누구예요? 그래, 원칙은 시도지사 플러스 국토교통장, 국장 이런 개념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도지사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시험을 즉 치르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즉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자, 당해 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1차 합격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하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회 시험에 즉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31회 시험에서는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응시하게 되는 거고 31회 안타깝게 즉 합격을 못하셨다면 32회 때 1차와 2차를 동차로 합격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유예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면제한다. 그다음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자, 시험 공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략적 공고, 두 번째는 즉 세부 공고가 있습니다. 자, 개략적 공고가 된다는 얘기는 정확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할 거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개략적 공고는 매년 2월 말, 즉 2월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 자, 세부적 사항이 된다는 얘기는 자, 언제 시험을 볼 것인가, 그리고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거 전반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서 비용 얼마일까, 이런 거 지금 정해지는 건데, 이게 세부적 사항 공고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 이걸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부는 90일, 자, 개략은 2월 말까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산사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촌에서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농어촌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도시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알려줘야 된다.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응시수수료예요. 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짜로 치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게 응시수수료 개념이 되죠. 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 조례. 그러죠? 조례란 것은 뭡니까?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법규는, 이걸 자치법규 그런데 자치법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조례는 자, 의회에서 정하는 개념이고 규칙은 지방자치 장이 정한 게 바로 규칙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그 금액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받으면 되고,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위탁 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그렇죠. 그렇다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수도 있냐? 응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원서를 썼어요. 원서를 썼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문제예요.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 수수료를 과원합했다. 너무 많이 냈습니다. 과원합했을 때는 과원합한 금액의 전부를 돌려줘야 돼. 예를 들어 28,000원인데 5만 원 받다 그럼 나머지 금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시행 기관에, 즉 기획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는 수수료 전부입니다.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세 번째, 응시 원서 접수기간 내입니다. 접수기간 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취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시 응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수수료 전부를 돌려주게 된다. 그런데 접수 마감일이에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마감이 다 끝났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즉 100분의 60에 대한 수수료만 줍니다. 그러니까 60%를 준다는 얘기죠. 왜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 30일에 32회 이런 시험인데 30일에 같은 시험을 보면 이 원서 접수를 추가로 받죠. 그만큼 공백이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시험 시행일 즉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를 할 때는 이때는 100분의 50 절반을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기본 입문과정에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차후에 기본 강의에서 보셔도 좋고 이것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단순 숙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제위원. 자,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만 만드는 사람만 출제위원 그런 게 아니라 자, 시험을 즉 출제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보는 즉 자,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 출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하는 사람 뭐라고? 출제위원이라고 평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1항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국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다. 일명 전문가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두 번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의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단 통보일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몇 년? 5년. 여러분이 5년 개념이 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부정행위자도 비슷하죠. 부정행위자. 참고로 보면 부정행위자도 몇 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부정행위자. 이 사람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하고 양도하고 대여하고 금지한다 그랬는데 자, 그 개념 볼게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증을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주겠다, 뭐 8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대여해달라. 이런 사람이 유혹의 손길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대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그렇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대여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걸 누가 책임져요? 자격증에 명시된 그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격증의 교부,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죠. 첫째,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렇죠. 1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 교부는 누구로부터? 자, 자기가 응시했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응시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뭐래? 교부받는다. 교부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면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됐을 때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자 분실 훼손한 때입니다. 분실되고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자격증을 뒀는데 거기에 꿀이 발라져 있어요. 꿀이 발라져 있는 것을 즉 시골에서 쥐가 그걸 다 갉아먹어 가지고 교묘하게 얼굴 일부분이 없고요. 이름도 가운데 자가 없이 다 파먹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정확히 파악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교부를 받습니다. 즉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것도 뭐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에서 개업을 했는데 자 여러분 지역에 예를 들어 뭐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경상도가 될 수도 있고 전라남북도가 될 수도 있고 강주가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응시했던 그 지역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한다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여러분이 처음 응시했던 또 자격증을 교부받았던 그 지역의 시도지사로부터 뭘 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재교부도 마찬가지로 저 교부한 시 도시사로부터 합니다. 재교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재교부를 했다는 얘기는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여기서 교부를 할 때는 무엇을 납부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내고 이것을 재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격증 양도 대여 및 양수 대여를 받는 행위의 금지가 나오는데 첫째,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입니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두 번째, 누구든지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아 이를 사용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대여 양수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려줘서도 안 되고 빌려받아서도 안 된다 지금 이 얘기죠. 안 된다. 이런 카드 걸리면 자격 취소됩니다. 여러분. 자격 취소하고 등록 취소하고 달라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완전히 날아가 버리지만 등록 취소는 등록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네요. 사칭 금지. 자, 1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랬습니다.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아닌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 자, 1-1천으로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뭐가 되고 이것은 징역이고요. 자, 이 부분은 벌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천 개념으로서 처벌하게 된다는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못하는데 자, 여기서 아닌 자란 말로 연결이 됐을 때 문맥상 즉 1-1천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차후에 기본 강의가 되건 아니면 압축 강의가 되건 이 말을 계속 제가 들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즉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자, 가리키는 명칭 개념이 쭉 나오게 되는데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얘기죠. 이건 어디서 정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대판에서 인정됐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이 판례가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판례 문제가 10개 정도를 장난을 치는데 자,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는데 그 판례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도 평상시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고 시험제도였어요. 자, 중개사가 되려면 어떻게 시험을 응시해야 될까? 그 전반적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자, 이 영역은 본강에서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뺄 건 빼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등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